안녕하세요. 윙 AI 분과장 이주명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버피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의 수학적 정의를 토대로 약간 머신러닝의 본질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제목은 What is 오버피팅이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예,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됐다. 일단은 오버피팅을 알아보기 전에 오버피팅이란 게 머신러닝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이란 뭔지 좀 나이브하게 설명만 하고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내놓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풋하고 아웃풋을 같이 내놓고 머신러닝은 여기서 그냥 과정을 찾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보내는 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규칙을 찾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채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이시겠지만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SVM 클래시파이어라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결정 경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경계에서 파란색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파란색 데이터의 확률이 높네. 아니면 이제 빨간색 영역에 새로운 점이 찍혔어.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 영역에 있는 뭐 레이블 2 데이터의 확률이 높네. 약간 이런 식의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을 알려면 디시전 바운더리,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알아보면 이제 한국어로는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버피팅은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지나치게 학습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속에 있는 규칙을 찾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규칙이 테스트 데이터랑은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의 어떤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런 바운더리가 잘못 그려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치고 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다고 칩시다. 위 아래로 분포해 있다고 치면은 요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냐? 잠시만요. 만약에 실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 경계가 이렇게 되고 이제 위에 1번, 밑에 2번 바운더리가 있다고 2번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는 잘못 분포 있는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이제 결정 경계가 이상하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은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큰 문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결정 경계가 이제 뭐 이게 가장 적절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가장 적절한데 만약에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런 점에 찍혔을 때는 모델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게 이응인데 X로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응이 이렇게 찍혀도 얘는 이응 클래스에 그냥 해당하는 데이터네. 이렇게 이제 모델이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매품으로 언더피팅 같은 게 있는데 언더피팅은 그냥 학습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덜 돼서 약간 정교하게 가려내질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오버피팅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은 보통 어떨 때 일어나냐면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는 올라가는데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는 올라가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너무 과하게 됐을 때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예제에서도 이제 이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수록 컴플렉스 모델이 약간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델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맞춰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굉장히 복잡하게 약간 맞춰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오히려 트레이닝 데이터와는 다르게 분포일 있을 수가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예측을 잘하게 돼버리면은 분포가 다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만약에 학습을 돌릴 때는 그래서 이제 얼리 스타핑이나 뭐 얼리 스타핑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일찍 종료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런 스윗 스팟을 찾아서 이제 얼리 스타핑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서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아보자. 요런 식의 접근, 약간 요런 식의 좀 오버피팅을 막는 기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버피팅을 막고 이제 요런 스위스팟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리하자면 트레이닝 에러는 감소하고 테스트 에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는 한없이 증가해 버리는데 테스트 에러는 엄청 증가를 해서 실제로는 못 써먹을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버피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오버피팅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기호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가설 공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가설 공간 H에 속한 어떤 가설 H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한국어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가설 공간에 속한 가설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가설 H의 트레이닝 에러가 임의의 가설 H 프라임의 트레이닝 에러보다 낮고 동시에 이제 트루 에러는 가설 H 프라임의 트루 에러보다 높을 때 임의의 가설 H 프라임이 존재한다면 가설 H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오버핏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 그러니까 가설 공간이란 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죠, 제가 또. 그래서 이제 가설 공간이란 무엇이냐? 일단 가설을 알아야겠죠. 가설은 어떤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제가 면접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지식을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확통에서의 가설은 그거잖아요. 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뭐 분포를 이제 검정해서 기각하거나 채택하거나 그런 건데, 머신러닝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즉 어떤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 1차식 형태로 이제 변수와 아웃풋의 관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차식을 가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모르잖아요, 정확한 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요런 걸 해도 뭐 기울기가 살짝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Y절편이 다를 수도 있고 살짝씩 그런 가설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설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가설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가설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이 뭐냐 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한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좋은 모델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AI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머신러닝이 더 큰 집합이니까 이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수학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모델 즉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들 중에서 가장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좋은 모델을 고르자. 근데 어떻게 고르냐?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제일 낮으면 설명력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좋은 모델을 고르자. 트레이닝 로스를 지표로. 근데 여기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분포가 다르니까. 그래서 가설 공간이 이제 설명이 됐죠. 근데 트루 에러는 뭘까? 아니, 아까 테스트 에러라며. 근데 트루 에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보통 에러를 이제 트레이닝 에러, 밸리데이션 에러, 테스트 에러로 나누는데 뭐 밸리데이션은 이제 빼고 이제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랑 트루 에러에 대해서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 에러는 직관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페이지에서의 오차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에 대한 오차. 그 다음에 트루 에러는 모델의 실제 오차인데 과연 실제 오차가 뭐냐? 실제 오차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오차를 구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트루에러는 저희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테스트 셋이라는 어떤 그 약간 모든 데이터의 근사적인 어떤 셋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 에러라는 걸 잡아보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컴플렉시티 축이고 이게 에러 축인데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질수록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 에러는 감소하고 트루 에러랑 테스트 에러는 높아지죠. 근데 이제 트루 에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라인인데 트루 에러는 매끄럽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루 에러는 뭐 큰 수의 법칙 직관적으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표본이 많을수록 에러가 줄어들잖아요. 그 원래 모평 약간 원래 뭐라고 하지? 모집단의 분포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0에 수렴합니다. 트루 에러는. 근데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실제 월드에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 에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생겨요. 요렇게. 그래서 요동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트루 에러라고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 에러가 만약에 테스트 에러에서는 그냥 부등호가 반대야. 근데 그 테스트 셋을 잘못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오버피팅이란 거는 물론 테스트 셋밖에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판별을 하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아니라 트루 에러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루 에러랑 테스트 에러는 좀 다른데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근사적으로 사용을 한다. 똑같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버피팅이란 뭐냐 하면은 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설명한 거랑 아까 한 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즉 가설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를 지나치게 학습해서 너무 컴플렉시티하기 때문에 어떤 트루 에러가 높아지는데 프랙티컬하게는 그거를 테스트 에러로 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한 줄 정리랑 똑같습니다.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지나치게 학습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뭐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약간 결론을 내자면 저희가 오버피팅의 수학적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오버피팅의 정의. 오버피팅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지나치게 학습해서 생기는 문제고 테스트 에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에러는 얘가 낮아. 아니, 트레이닝 에러는 얘가 낮아. 근데 테스트 에러는 얘가 높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가설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은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떤 여러 가설들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좋은 가설 하나를 가설 공간에서 끌고 와서 채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트루에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측정한 모델의 오차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근사적으로 테스트 에러를 샘플링해서 실제 트루에러랑 근사 가깝다고 정의를 하자. 예측을 하자. 그래서 근사적으로는 테스트 에러를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근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그 근사하는 과정이, 네네.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아, 뉴턴의 방법이라던가
그 오일러의 방법 등 그렇게 근사를 하잖아요. 테일러 급수를 아, 이용해서. 네네네. 그래서 아, 무슨 말인지 그런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근사라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그거는 뭔가 함수의 형태를 근사하는 거잖아요. 네, 약간 리그레션 같이. 근데 여기서의 근사는 뭐냐면 약간 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표본 집단이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거고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만 모아보자. 그거를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어떤 표본 오차를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오차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충분히 많다면 모집단과도 분포가 비슷할 테니까 모집단에 대한 오차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근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리그레션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약간 확률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따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 근데 그러면 네네. 아까 그 트루 에러가 아까 그 오버피팅에서 어떤 수학적인 정의가 나왔을 때는 트루 에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아까 그 노이즈 있는 그래프 같은 걸 봤을 때 네네. 그럼 대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테스트 에러를 이용해서 모델을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 그쵸. 그래프에 보이는 트루 에러는 사실 어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값이라고만 그쵸, 그쵸.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절대 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테스트 에러를 쓸 수밖에 없죠,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혹시, 그래프 있잖아요. 저기 있는 그래프 빨간색이 트루 에러에 대한 모델 트루 에러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린 거죠? 네? 그러니까 트루 아, 에러를 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아, 되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경향성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렸다, 이거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그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음, 테스테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찍어보면 이제 진동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소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스테로도 결국은 표본이에요. 표본이라서 그 약간 실제 세계의 모집단이랑은 분포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많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모집단의 분포에 정확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요런 진동하는 요런 오차 부분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매끄럽게 된다. 이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따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녹화 종료하고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